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관세전쟁, 미중 이제 경제전쟁이죠. 트럼프의 진짜 적은 월가다. 그리고 중국의 변종 금태환제 루머. 그리고 D&I 털시 게버드입니다. 코비드 기원을 조사 중이다. 그 외 여러 뉴스를 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보좌관이 잘린다. 이런 루머가 복수의 주류 언론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걸 봐서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잘린다. 이런 루머를 리버럴 주류 언론들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네오콘 역시 헤그세스 축출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헤그세스를 지키고 마이크 월츠를 자르는 방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 월츠가 헤그세스가 빠진 함정, 그 함정 덫을 만든 주범이 아닌가 이런 루머가 있습니다. 마이크 월츠는 전형적인 네오콘 인물입니다. 네오콘은 지금 이 트럼프가 추진하는 정책 여기에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란에 이제 뭐 두들긴다 이런 거는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로우전 관련돼서 트럼프의 종전 추진 이것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이크 월츠가 옆에 바로 붙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방해하지 않을까 뭐 이런 루머가 있는데 어쨌든 마이크 월츠가 잘리는 건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뭐 팍스뉴스나 그 외 다른 매체들에서 이 마이크 월츠가 잘린다 이런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헤그세스는 보호하고 마이크 월츠는 축출한다. 일단 마가 쪽으로 외교 방향을 틀고 네오콘의 주문은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트럼프가 취임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군사적으로는 러우전입니다. 이것을 지속할 것인가, 계속 돈이 들어가는데 우크라이나는 계속 이제 땅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뾰족한 답이 없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들어서서 무언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네오콘의 후원을 받는 인물은 아닙니다. 1기 때는 그랬습니다만 2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트럼프는 종전을 하겠다. 이 취임 전부터 이제 공약으로 이렇게 내걸었죠. 그렇기 때문에 네오콘이나 서유럽은 반대하지 않을 수가 없죠. 서유럽 같은 경우 이 자체적인 힘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서 대리전을 끌고 간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이때 미국 내 러우전 연장을 추진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예 본부를 이제 유럽으로 뜯어옮겼다. 제가 지난 방송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진짜 나토를 제대로 컨트롤하는가 지휘할 수 있는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트럼프 입에서도 나왔습니다. 뭐 쟤네들이 뭔 짓 하는지 나 모르겠다. 그런데 미국은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나 유럽에서는 끝없이 계속 무기가 이렇게 우크라이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동 미군이 있습니다. 미군들 역시 여러 가지 이제 병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정황을 봐서는 트럼프가 유럽에 있는 군대를 제대로 통제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미국 내 생산된 탄약, 뭐 포탄 이런 게 계속 이제 유럽으로 가고 우크라이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뭐 트럼프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반대자들은 아예 본부를 EU로 이전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 폰데어 라이언과의 만남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죠. 명색이 그래도 EU라는 거대 집합체의 수장입니다. 그런데 아예 상대를 하지 않죠. 그래서 브뤼셀은 이 폰데어 라이언 사임을 원한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이제 매끄럽게 푸는 겁니다. 아예 트럼프가 상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폰데어 라이언을 바꾸면 어떤가? 실제로 이제 바꿀 때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 러우전 책임을 한 사람에 이제 몰빵하기 위해서 그대로 키핑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디벨트지에서는 브뤼셀 이제 교체하고 다른 인물로 이제 미국과 좀 협상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와 미국 사이에 이제 미네랄 협정, 광물 협정입니다. 이것이 체결되었다 이런 기사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뭐 트럼프는 대단한 것으로 떠드는데 자, 이런 지키지 못할 협약은 영국과도 했고 또 유럽의 다른 나라와도 했습니다. 영국과 이미 한 것을 트럼프가 빼앗아 온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케이포스터는 이제 미국 탄약이 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가 승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승인과 상관없이 탄약과 포탄은 계속 키예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ISR 미군이 관리하는 뭐 여러 정찰 자산들, 정보 이런 것도 계속 키예프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뭐 일종의 그냥 뭐 가면극 사기극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분명히 어떤 이제 미군의 이 러우전을 끌고 가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통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바마 때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바마가 이제 취임했을 때 이미 진행되는 전쟁이 한 3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또 전쟁을 몇 개 더 일으켰죠. 이것이 전부 오바마의 뜻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평소에 오바마 욕을 많이 하지만은 오바마는 그래도 이 네오콘과는 어느 정도 이제 정신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네오콘이 주문한 전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전쟁,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이것도 멈추지 않고 계속 끌고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바마는 이 전쟁을 중단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리비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바마는 나중에 이제 후회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 리비아 폭격 역시 오바마 선에서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대통령 뭐 이렇게 딱 들어서고 막 그냥 삐까뻔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어떤 세력이 추진하는 전쟁,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통제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것은 제가 과거부터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트럼프 1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러우전을 러시아가 무력으로 이렇게 종결을 지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베센트와 우크라이나 장관이 이렇게 사인한 거, 일단 베센트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광물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으로 가겠습니다. 더 타임즈에서 이런 기사가 올랐는데, 유럽은 25,000명의 평화유지군을 마련하는 것, 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돈입니다. 뭐 돈 때문인지 아니면 북한군이 무서워서 못 가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돈 때문에 영국은 할당받은 5,000명의 병사, 이것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자금이 있습니다. 이 군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다른 나라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이 뭐 25,000명의 평화유지군을 파견한다. 물론 이것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미리 준비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작업조차 진행할 수 없다. 이런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언론인 자니 밀러는 영국이 심각한 경제 붕괴에 직면해 있는데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제 러우전에 올인하고 있다. 전쟁으로 경제 붕괴를 덮는 겁니다.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영국은 뭐 사실 지금 절박한 상황이죠. 경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 폭망한 상황입니다. 이때 영국은 어떤 목적인지 모르겠지만은 핵 자주권을 가져야 된다. 영국은 핵 보유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핵무기의 사용권은 권한, 이것은 미국이 전적으로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영국이 보유한 핵무기는 영국 정부의 결정 사항이 아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져와야 된다. 영국 단독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영국 정부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건 이 러시아를 상대로 야, 영국도 핵무기를 직접 쓸 수 있어. 이런 것 좀 이렇게 뭐 블러핑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허락하지 않죠. 핵과 관련돼서 이제 영국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만약 러시아가 런던에 핵폭탄을 떨어뜨리면은 영국이 미국의 반대 때문에 이제 핵무기를 쏠 수 없다. 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기계적으로 아예 쏠 수가 없을 겁니다. 뭐 영국의 잠수함 함장이 버튼을 눌러도 미국에서 이제 막으면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이제 러시아의 핵공갈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추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핀란드가 갑자기 이제 뭐 러시아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 핀란드 국경 가까이에 러시아가 이제 군사시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핀란드가 이제 나토에 조인하고 이제 러시아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군사시설을 지었는데 핀란드는 야, 어떻게 국경 가까이에 군사시설을 짓냐 이렇게 이제 러시아에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그세스가 이란에 무시무시한 경고를 했습니다. 아니, 감히 어떻게 후티에게 미사일을 줘서, 물론 뭐 구형입니다만, 이게 미국 항모를 위협하게 만들 수 있는가? 용서할 수 없다. 그 근원지 이란을 박살을 낼 수도 있다. 이란은 미국의 군사적인 능력을 알아야 된다. 자,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특정 시점에 이란에 무시무시한 보복을 가할 수 있다.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후티가 미사일을 쏴서 이제 항공모함이 이렇게 회피 기동하고 뭐 이런 사건입니다. 이것 보고 사람들은 포복절도합니다.
후티에 이렇게 이제 좀 혼이 나고 있는데, 물론 뭐 심각한 타격은 아닙니다만, 이란을 어떻게 상대한단 말입니까? 참이 좀, 물론 뭐 이 국방장관이 이렇게 강하게 나가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참 좀 슬픕니다. 서글프죠. 그리고 아프리카 이 부르키나파소 이제 이브라임 트라오레 대통령입니다. 이 트라오레 대통령을 해치려는 음모가 지금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주역은 역시 프랑스, 그리고 뭐 두 번째 주역은 이제 미국 같은데,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부르키나파소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이 말리에 들어온 기지를 뒀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니제리아에 참 미군 정유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쫓겨났는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사헬 지역에 보복을 하려고 이런 어떤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국가는 나이지리아와 세네갈입니다. 이들이 대리군으로서 침공할 가능성이 높죠. 뭐 걱정인데, 어쨌든 이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도 일부 이제 군사 고문단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부르키나파소 이브라임을 보호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러시아가 이야기를 했는데, 자,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이 나이지리아가 사실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나이지리아는 인구 2억에 가까운 대국이죠. 그리고 세네갈은 이제 사이즈는 작지만 군사력이 아주 강합니다. 이 둘이 그동안 이제 영국의 대리군 그리고 프랑스의 대리군 역할을 했는데, 이 둘이 무슨 사고를 치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죠. 자, 그리고 털시 게버드, DNI 국장입니다. 이 털시 게버드가 TV에 나왔습니다. 이 메간 켈리 쇼에 나왔는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좀 몇 가지 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코비드입니다. 이 코비드 기원을 조사 중이다. 이 대통령과 이제 지금 정부 그리고 정보국이 협력을 해서 코비드 기원을 추적하고 있는데, 물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중국 우한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트럼프 역시 어느 정도 이제 진실은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쇼에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털시 게버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케네디 장관, 이제 RFK 주니어죠. 자, 이 사람과 함께 이 게이너 펑션 연구, 즉 어떤 바이러스가 있으면은 이것이 사람에게 감염되기 쉽도록 이렇게 변종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응하는 이 백신을 만든다. 이게 이제 게이너 펑션 연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것을 사람에게 감염되기 쉽도록 만드는 것, 바로 이는 인위적인 연구가 게이너 펑션 연구죠. 매우 위험한 연구죠. 만약 어떤 거 치유 불가능한 어떤 바이러스가 만들어진다, 이때는 뭐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이 덮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코비드19가 게이너 펑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바이러스 같으면은 뭐 어디 연구소인데 유출이 된다, 뭐 이 정도로 끝날 수 있습니다만, 만들어진 것이다. 자, 심각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걸 이야기했는데, 코로나19를 유발한 연구소의 우한 연구소죠. 미국이 자금을 지원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파우치가 위증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한 연구소를 비롯한 전 세계 여러 생물학 연구소의 경우 실제로 미국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털시 게버드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게이너 펑션 연구, 만약 이것으로 이 사태를 촉발한 바이러스가 만들어졌다, 파우치가 위증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코비드-19을 연구했던 곳, 이곳에 미국의 자금이 지원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 이제 램펄 상원의원이 계속 앤서니 파우치에게 이 점을 물어봤습니다만, 파우치는 이제 부인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퇴임하기 전에 이 앤서니 파우치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사면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 결과,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좀 비관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털시 게버드나 트럼프 대통령이 진실을 추적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하얀 신발 관련되어서 이것은 코땡땡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는 많은 것, 그리고 하얀 신발, 여기에 뿌리를 추적하면 역시 이 락카펠러가 나옵니다. 이 락카펠러가 현대적인 어떤 이 방역 시스템, 이것을 구축한 거죠. 이것을 락카펠러의 인류에게 이제 엄청난 기여를 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교과서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뭐 천연두든 수많은 어떤 백신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공공보건, 이것을 락카펠러가 사실은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만들고 전 세계에 퍼져갔죠.
인류의 평균 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일반적인 의학계는 동의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일반인들도 동의를 하겠죠. 물론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같이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이제 단단하게 구축된 프로그램이고 그 배후에는 락펠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털시 게버드나 트럼프가 이것을 건드릴 수 있을 가능성, 그것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진핑도 미국에 대해서 반격했습니다. 야, 이 코땡땡은 미국 잘못이야.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땡땡 관련돼서 우한 연구소 그리고 미국, 자, 이 추적하면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앨런 왓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글을 올렸는데, 자, 이 메릴랜드의 포트 데트리, 그리고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입니다. 채플 캠퍼스, 그리고 NIH 이제 로키 마운틴 랩, 이들이 이 사람 빼고 둘만 혹은 어느 하나만 혹은 다 함께 어쨌든 이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게 우한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좀 다른 루머도 많습니다. 사실은 우한에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처음 나온 것은 테헤란, 그 다음에 이탈리아 밀라노입니다. 그리고 우한, 그리고 뉴욕, 이 네 군데에서 조금 서로 이제 종류가 다른 것들이 이렇게 포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혹,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초기에 나왔는데 지금은 잘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다. 테헤란, 밀라노, 뉴욕, 우한, 이 네 군데. 갑자기 이렇게 쭉 한 군데 나와서 이렇게 쭉 퍼진 게 아니라 네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남미에서도 비슷한 루머가 있습니다. 페루인지 브라질인지 여기서 또 뭐가 하나 나왔다. 이 부분 참 저는 털시 게버드가 밝힐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만약 기적적으로 밝혀낼 수 있다면 어쨌든 대단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노란 딱지가 자주 붙어서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는 별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애매하면은 1, 2부로 떼어내어서 올리는 게 좀 도움이 되더군요. 자,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가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